음원 차트의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노래도 있었을 정도로 몇 퍼센트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유예한다 그랬다가 한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승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관점은 무역전쟁의 시대, 관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세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라는 단어가 주목받았던 때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였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기존의 가트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분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산물입니다. 전에는 수입을 안 하는 품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도 안 하고 그래서 관세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당시 가장 큰 모토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부과를 하자.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순간 언젠가는 관세가 낮아질 거고 쌀도 수입할 거기 때문에 곧 쌀 관세화는 쌀 시장 개방이다 라는 걸로 연결이 된 거고요. 쌀 관세화는 절대 반대한다 라는 농민들의 시위가 거세게 있었고요. 그때 이 노래도 나왔습니다. 음원 차트의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노래도 있었을 정도로 그 당시가 가장 관세라는 단어가 사람들 뇌리에 많이 활자되던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료가 되면서 WTO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바로 이때 1994년입니다. 가트 회원국이 곧 WTO 회원국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각자 뜻 맞는 국가들끼리 관세이나 협상을 해야겠다라고 시작된 게 바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자유무역협정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요. WTO에 의하면은 2024년 기준으로 현재 37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59개국에 22건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습니다. GDP 대비 관세 세수가 90년대 초반에는 한 1.4% 정도였는데요. 그게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한 0.3%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세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관세 전쟁이고 무역 전쟁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관세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사문화되었던 무역법 232조 국가안보 및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2020년 그 트럼프 재직 당시에 미국 반덤핑 조사 건수를 보면은 89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유무역을 선도하던 그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정책을 변화를 하면서 이처럼 많은 반덤핑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이런 여파가 다른 나라에도 미쳐서 인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반덤핑 조사를 92건이나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55건의 그 반덤핑 조사가 실시가 돼서 WTO 출범 이래로 최대 조사 건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보니까 2024년 작년에 368건으로 이 기록이 깨졌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럼 미국이 더 많이 했나? 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미국은 65건인데 미국 말고 인도, 브라질, 유럽, 터키 등에서 굉장히 많은 반덤핑 조사를 실시를 해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올해 취임을 했고요. 트럼프가 등장하자마자 더 적극적으로 무역전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관세가 여러분들도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몇 퍼센트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유예한다 그랬다가 한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그래서 지금 관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미국이 무역전쟁이 시발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도미노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관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관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관세 그 자체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크게 국정관세하고 협정관세 나눌 수 있고요. 국정관세는
기본 관세율, 잠정 관세율, 일반 특혜 관세, 그 다음에 탄력 관세라고 있는데요. 그 탄력 관세 안에도 또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보복 관세, 긴급 관세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계절 관세라는 것도 있어요. 계절 관세는 계절별로 관세를 달리한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협정 관세는 WTO 협정 일반 양호 관세, 또 WTO 협정 개발도상국 간 양호 관세, 그다음에 아태 무역 협정 양호 관세 등등.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데요. 자유무역 협정 협정 관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이 책자입니다.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적고 있는 책자고요. 아주 얇은 종이로 했는데도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현재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관세 정쟁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행하고 있는 수입 규제는 정치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굉장히 얻기 쉬워요. FTA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익을 보는 산업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산업도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산업을 위해서 수입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지지를 굉장히 받기 쉬운 상황이고요. 일례로 미국의 기업들은 관세 부과로 보호되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 즉 국내 산업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관세를 걷어들임으로써 재정 수입 증가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국제 수지 개선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국민은 관세 부과를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정치인들은 관세 부과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사용하는 보편 관세, 상호 관세 같은 용어도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볼 때 통상 분쟁이 길어지면 우리에게는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남겨지게 되고요. 결국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전결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와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2013년 2월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싸게 미국의 물건을 판다라고 해서 2011년부터 삼성, LG전자 세탁기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이제 2013년에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2013년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하였습니다. WTO에서 연 8,481만 달러의 보복 권한을 승인을 받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복을 실행을 하더라도 이게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LG 삼성은 결국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내 공동화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가 무역 적자 해소를 내세워서 관세를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안으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LP 등의 기초 원자료를 수입을 증대하면 무역 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역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꽤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원유를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라 라는 게 이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인데요. 그 정책에도 부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우리가 LNG라든지 대두 수입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관세 갈등이 좀 누그러든 적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기를 둔화시키기 때문에 이 고관세 정책은 계속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만큼 미국도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일단 어느 정도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하면은 이게 좀 타결이 되지 않을까. 미국이 제조업 공동화와 막대한 쌍둥이 적자 심화 속에 세계 무역 질서 재편을 위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는 승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미국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대 자국 산업을 보호를 위해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 폴리 관세법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유럽 각국 정부 역시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의 관세를 높게 부과를 했고 그 결과 세계 무역량은 빠르게 감소했으며 세계 경제는 대공황에 빠지는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무트 폴리 관세법이 경제 공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지요. 1930년대보다 지금은 모든 국가의 생산과 소비가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와 미국은 물론 모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